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식전 행사로 경희대학교 응원단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경희대학교 응원단입니다. 경희대학교 응원단인데 이번에 제 3정치 희망정치 선언식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응원하러 왔습니다. 네, 많이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할 것은 저희가 응원을 해드리고 이제 다 같이 응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응원은 희망정치를 위한 나 자신에게 하는 응원, 그리고 옆에 계신 동료분들께 하는 응원,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희망정치를 향한 응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저와 여러분은 거울입니다. 거울이면 제가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네, 오른손을 올리셔야 되죠. 네, 제가 그럼 이렇게 올리면 네, 전부 역시 스마트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구호를 배워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희망정치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2번, 박수 2번, 돌리고 돌리고 희망 하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무릎 2번, 박수 2번, 돌리고 돌리고 희망. 한 번 더요. 무릎 2번, 돌리고 돌리고 희망. 네. 그리고 노래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팔을 뻗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게 있어요. 그럼 저희가 소리를 크게 지를 테니까 같이 구호를 외쳐주시면서 응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주세요.
이제 본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시작하는 초상식이신 만큼 저희가 응원해드렸으니 더 힘차게 좋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응원단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응원단의 힘찬 공연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1절만 부르겠습니다. 네, 이어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대전 청년 아카데미 박삼종 대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바른사회 언론운동 박상민 대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좋은 여수 만들기 한성무 대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청년희망 네트워크 공동대표이신 서정민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영광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필수님, 홍승덕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화쟁 정책포럼 김은기 고려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대표이신 김명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희망서초 4.11 매니페스토 운동 윤은주 대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전 녹색 3인당 정책위원장이신 또 우리 민족문화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김구현 이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 녹색 3인당 정책실의 양호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좋은정치연대 송면규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건국대 명예교수님 두 분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먼저 건국대 신방과 명예교수이신 양성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건국대 정외과 명예교수이신 박치정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고은정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 한면희 대표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제3정치 운동을 위한 선언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한국당 대표 한면희입니다만 오늘의 이 모임은 이제 제3정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이제 출범의 마당이고요. 창조한국당의 역할은 일단 좀 낮춰서 그 연락 간사단체의 역할을 자행하고자 합니다. 제3정치에 대한 이 가치 공유가 일단 필요하다고 여겨서 오늘은 그 제3정치의 가치에 대한 그 공유를 위한 말씀을 간략히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경인대학교 그 응원단 몇 분이 와주셔서 이 자리의 분위기를 아주 이렇게 활기차게 돋아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한번 회고해 본다면 일부 청년들이야 어쨌든 한국 사회의 꿋꿋한 주역으로 커가고 있겠지만 다수의 청년들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사회 진출했을 때 마땅하게 갈 만한 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의 절반은 졸업과 동시에 청년 백수 소리를 들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으로 가면 그 최근에 들으시고 있는 것처럼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로 치닫고 있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데 전체 평균치로는 한국인의 이 자살률은 OECD 평균치 11.3명의 4배 수준에 이르는 43명꼴입니다. 세계 최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디서 연유하는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영화 최근에 최민식 영화 이렇게 제목이 뭐였나요? 범죄와의 전쟁. 며칠 전에 막 봤습니다. 봤더니
최민식은 세무서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인데 부산세관에 들어오는 일부 이 세관 가운데 부정한 것들과 결탁해서 뒷돈을 챙기는 공무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일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세무공무원 가운데 한 사람의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최민식이 선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이제 대신 옷을 이렇게 벗는, 그러면서 조폭과 결탁해서 이권 사업에 개입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결탁이 되고, 그리고 사법부에서도 이제 검찰과 연루된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검사는 형식적으로는 아주 의젓한 형사이고, 그러나 실상으로 들어가면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때 이제 주먹으로 치고 이 겁박하는 수준이 오늘날 정치 검찰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그 뒷선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변호사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변호사는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장차 본인이 검찰총장을 꿈꾸게 된다면 함께 연루해야 할 어쨌든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무슨 검사장급에서 전화가 오면 어쨌든 전화를 받고 뒷선에서 이렇게 무마하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본 최민식 역시 동일한 양태로 한편으로는 조폭,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검찰이라는 권력과 결탁하면서 부를 축적해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는 마침내 그렇게 번 돈 갖고 열심히 공부시킨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해서 연수원 2등으로 어쨌든 올라오는, 그리고 졸업하면서 뭘 선택했느냐 물어봤더니 검사를 선택했느라고. 그래서 연수원 2등 성적이면 그 요즘 망신살이 뻗친 검찰을 채택할 이유가 없는데 왜 검사를 채택했을까 의아스로 하는 가운데 아버지 최민식이 아들을 검사 지망한 아들을 대견스럽게 끌어안는 이 과정에서 인연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이기심 어린 동기 속에 활용돼가는 이런 모습, 그렇죠? 이런 모습은 한국 사회의 한편에 드리워져 있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폭과 검찰 그리고 일부 공무원의 결탁에서만 끝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사회 곳곳에 부정과 부패로 만연되어 있고, 이런 어른들의 행동 양식의 문화적 정서를 그대로 물려받은 아이들이 1등에서 꼴찌까지 줄을 서는데, 학교 선생님은 영어 수학 잘하는 1등 아이에게는 그가 영어 수학만 잘하지 체육이나 음악 미술은 사실은 잘 못해요. 그래도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성적을 줍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영어 수학 1등이면 음악 미술 체육 등등 다 1등을 줘요. 다 수학 관련되어져. 그렇죠? 반면 영어 수학을 못하면 그때는 이제 국악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선상의 아이들은 자신이 학생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대접받지 못하고 크는 선상에서, 그리고 그렇죠? 증오심, 적개심을 갖고 사실은 자라게 되죠. 그럴 때 이 아이들은 한편으로는 주먹질로 하게 되고, 이런 아이들도 물론 사회로 진출합니다. 어떤 사회로 진출해서 그들이 보이는 행동 방식은 또 무엇일까요? 그렇죠? 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여겨지는 바로 이런 사회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2만 달러, 그렇죠? 조금 넘어선 고지에 이르렀어요. 생각해 보지요.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말기에 2만 달러 조금 넘어서서 2만 한 1,000달러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위기로 인해서 16,50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3년 만에 2만 달러 고지 간신히 올랐고, 그리고 2011년에 2만 1,100 달러 수준으로 올랐어요. 다시 말해서 4년 만에 원상 회복이 됐다. 그러면
원상 회복되는 4년 사이에 우리 주변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년 사이에 보니까 일반 서민, 일반 민중들의 살림살이는 저 원상을 유지하고 있나요? 원상 유지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들의 민중과 서민들의 생활은 3분의 2 절반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그 과정에서 재벌과 대기업을 보면 그들은 그렇죠? 순이익이 넘쳐나고 세계 그렇죠? 한국 최고의 그렇죠? 매출액을 올리는 실적. 즉 파이는 4년 만에 동일해졌는데 그 사이에 쏠림 현상은 심하게 나타난 겁니다. 양극화로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긴 뭐 때문에 비롯된 거냐? 알고 보면 국가의 정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4년 만에 파이가 원상이 됐는데 또 서로 파이가 커갔다 하더라도 국가의 정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파이가 그대로 또는 조금 늘어난 것에 대한 몫의 배당이 정의롭습니까? 부정의하게 배분된 겁니까? 정의롭지 못하고 부정의하게 배분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비극적 현실 속에서 들여다보면 용인을 가보고 성남시를 가보면 성남시청은 국민의 그렇죠? 주민의 세금 갖고서 호화, 궁전, 아방궁처럼 때려짓고 용인의 경우에는 경전철이 들어섰는데 지금 시설은 완공됐지만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가동하면 할수록 빛이 그렇죠? 용인시의 적자가 누적돼요. 그러면 경전철을 만들 때 뭔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들여다보시면 알 거예요. 일단 보통은 경정철 사업업자가 그럴싸한 청사진 갖고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공무원에게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면 용인시의 시의원들, 시장이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서 이게 그럴싸한 사업인지 그러면 이제 검토를 또 맡겨요. 근데 검토 맡기는 과정에서 어지간하면 되는 방향으로 좀 해봐. 왜? 사업업체로부터 그렇죠? 시장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에 의해서 뒷돈이 이렇게 챙겨지는 검은 돈이 누적되는 가운데 어쨌든 됨직한 쪽으로 사업을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고 비용이익 분석을 하게 되죠. 이 비용이익 분석은 또 누구에게 가느냐면 경제학 박사를 비롯한 전문가 팀에게 의뢰가 갑니다. 가서 또 들여다봤더니 이게 될 만한 사업인가? 즉 국가가 또는 시가 세금을 투자해서 시민이나 국민이 누리는 편익은 비용보다 클 것인가 적을 것인가를 검토해 봤더니 당연히 크지 않을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면 그 연구원과 박사님에게도 이제 뒷돈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익 분석, BC 분석 수치 1 이상이어야 할 이 사업이 들여다봤더니 0.7이었는데 한 1점 이상으로 뻥튀기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한번 가볼까요? 경인운하, 이건 감사원 보고사항이었는데 서울에서 인천까지 운하를 판다. 여기에는 대재벌그룹,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연루가 되어 있죠. 건설교통부 마찬가지로 사업보고서가 들어가요. 그러면 건설교통부는 이 사업 좀 저질러야 되겠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일을 저지르면 저질를수록 이 다음에 퇴직하고 내려가서 그쵸? 한 자리 차지할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많아져 가는 겁니다. 되는 쪽을 해봐.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명절 때 되면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떡값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되는 쪽으로 해봐.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서 쫙 조사를 했더니 비용이익 분석 결과 0.81 다시 말해서 한 100억쯤 사업들이면은 81억밖에 편익을 못 봐요. 19억은 손해보는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니까 건교부, 건설교통부가 KDI 뭐 그렇게밖에 못해요? 원장 좀 한번 불러보세요. 차렷, 열중샷 그것밖에 못하네? 그러면은 야 지금 제대로 해봐. 그래서 두 번째 어쨌든 내부 수치 데이터 조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0.9로 뛰었어요. 근데 0.9로도 사업을 할 형편이 못 되거든요. 구살이 맞고 자료 더 보완해봐.
그러더니 어느 순간 한 1.2쯤으로 뻥튀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저질러져 환경단체가 고발하게 된 겁니다. 문건을 입수하고 감사원에 그쵸? 조사보고서. 그래서 감사원이 보고 조사해봤더니 국민의 세금이 줄줄이 셀 뻔했다라는 보고서가 2006년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중지가 됐죠. 이 중지된 사업은 MB 들어서서 이제 한반도 대화나 그 다음에 4대 강사업으로 변환되면서 또 시행이 된 겁니다. 작년도 6월 말에 독일 운하 현장을 갔다 왔어요. 독일이 한 150년 전 그리고 70년 전에 이 운하 저질렀어요. 저지르고 난 뒤 지금은 어떤가? 이건 애물단지예요. 돈은 돈대로 들어갔는데 원상 회복이 불가능이 아니라 불가. 따라서 원상 회복은 불가한데 유지함에 따라서 빚어질 수 있는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홍수 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 땅 수용해갖고 저습지 만들어서 비만이 오면 글로 빼돌렸다가 등등. 따라서 국민의 세금 눈먼 돈이 글로 쳐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곳곳에서 발생하는데 첫째, 경제시장에서 작동할 시장제. 아담 스미스의 얘기처럼 네가 영리활동을 할 때 누구에게 이익이 되도록요? 너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만 활동하라. 그쵸? 따라서 사업은 어디까지나 사업이야 라는 생각 속에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데 문제는 시장의 지평에서만 작동되더라도 약육강식이에요. 왜? 힘센 자가 그쵸? 상황을 조절하니까. 그래서 마침내 재벌 그룹이 그쵸? 슈퍼마켓, 대형 슈퍼마켓. 요즘은 동네로도 그래서 SSM, 롯데 슈퍼지, 그 다음에 뭐 등등해서 동네 상권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재벌이 커피점에 빵집까지 하고 달려드는 그죠?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에 작동되더라도 공정이라는 잣대를 그쵸? 들이대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 약육강식이 벌어져요. 약육강식이 벌어진다. 그럴 때 국가, 즉 정치가 담당해야 할 국가 역할은 어떻게 할까? 만일 부모 입장에서 어린 자녀가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위험한 짓을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굴러다니는 예를 들어서 반지를 손에 짚고 입에 막 집어넣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엄마로서는 달려들어서 아이고 얘야 그건 위험한 것이야. 그런 것을 입에 집어넣으면 안 되지. 이렇게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선의의 온정적 개입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회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본 목표가 있다면 그 기본 목표가 만일 그렇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여서 공동선을 수행한다라고 여겨진다면 공동선의 수행을 위해서 국가는 온정적으로 사회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렇죠? 그 지경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재벌그룹이 그렇죠? 담합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LG는 번번이 담합이에요. 신문에 여러 차례 나온 것처럼요. 그때 먼저 신고한 사람은 그렇죠? 추가수에 대한 감면, 나중에 걸린 사람은 절반만. 그래도 그렇죠? 이익이 돼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삼성과 LG는 한국 시장에서 담합한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독점 성향을 띠면서 그렇죠? 현대자동차의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면 비합리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치의 비호 속에 오히려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정치가 그렇죠? 바르게 온정적 개입을 무엇을 위해서요? 그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이어야 하는데 방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보수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제도를 철폐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MB 정부 4년 2개월 동안 다 빚어진 문제로만 우리가 치부하고 말 겁니까? 아니에요. MB 정부 4년 2개월 동안 우리를 비극에 빠뜨리긴 했지만 그 이전 그러면 DJ 정부, 노무현 정부는 그러면 이런 일과 무관하게 잘 추스렸는데 MB 때 나빠졌습니까? 물론 MB 때 굉장히 나빠진 측면은 있지만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일이 나빠져 가는데 그들도 그렇죠? 사실은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먼저 가까이 있는 제1정치 세력으로서 이명박 정부를 들여다보면 본래 보수 우파는 두 가지쯤 중시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이게 보수의 의미고, 또 우파의 의미는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자유주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시장주의와 결탁돼서 시장 만능주의에서 작은 정부를 천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정말로 자유를 중시하는가? 그와 같다면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도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의 조지 부시가 이라크 침공할 때 하버드 대학의 노암 촘스키는 부시를 향해서 쓴소리를 직격탄을 날리더라도 부시 대통령이 노암 촘스키를 해직시키라, 또는 재갈 물려라, 이런 방식을 행하지 않아요, 미국은. 근데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촛불 시서부터 탄압에 들어가고, 그리고 언론을 순치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사탕, 방통위원장 최시중인지 뭔지, 하여간 뒤를 캐면 전부가 다, 돈 헤쳐먹은 것들이 줄줄이 사탕일 터인데, 어쨌든 그런 방식을 따라서 보수 우파가 기본적으로는 자유의 가치를 유린하고 있더라. 이게 제대로 대목은 보수 우파냐? 이유인즉슨 뭔가 형식으로는 자유주의 가치인지 몰라도 실제로는 권력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겠다. 그리고 돈 된다면 어떤 짓이든지 저질러서 해먹겠다 해서 검은머리 한국인, 흰머리 한국인,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서 인천공항까지도 팔아먹고 뒤에서 헤쳐먹으려고 하는, 따라서 조지 맥커리를 비롯한 등등의 이상한 기업들이, 론스타 유형의, 비슷한 유형의 것들이 정치적 비호 속에서 국민의 세금을 줄줄이 빼먹는 이런 현실을 방치하는 한에 있어서는 한국 사회가 온전하게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선진국 문턱에서 자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미국적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상 MB 정부에서 강화돼서일 뿐이지 노무현 DJ 정부에서도 사실은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들여다본다면 예컨대 초기 등장했을 때는 삼성과 함께, 그래서 중앙일보의 회장인 홍진기를 주미대사로, 근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홍진기 주미대사는 또 꿈을 꿨던 것 같아요. 당시 라이스 미 국무장관하고 스탠포드대 동문이어서 어쨌든 잘 접촉을 하면 UN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형태의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 반장관이 가기로 돼 있었던 사무총장도 노려보고, 끝나고 나서 대선으로도 이렇게 됐으면 재벌이 대권까지도 거머쥐는 형세, 이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게 좌절됐기에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그래도 유엔 사무총장으로 가서 다행이지, 그렇죠?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 그런 일들이 사실 조성됐고, FTA도 마찬가지죠. 크게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얘기한다면 이런 점도 있었던 거거든요. 저도 넓게는 그 진영이었습니다. 진보, 좌파라고까지 저는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진영이었었죠. 여기 계신 분도 그 진영이었어요. 이분들은 제2정치 세력인데 평등주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개혁 마인드를 갖고 성장보다는 성장을 가령 분배하는데, 초점을 많이 맞춘다라는 마인드일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노무현 정부 들어서자마자 4대 개혁 입법, 왜? 개혁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 언론법, 그 다음에 사립학교법 개정, 그 다음에 과거사법,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거 덥석, 왜? 개혁 마인드니까. 근데 개혁 마인드로 인해서 성공을 거뒀나요? 거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럴까? 그 다음 들여다보시면 돼요. 수도권만 과밀하게 몰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국토 균형 발전, 이 컨셉 역시 평등 마인드로 균형 발전, 이게 틀리지 않은 시각이에요. 그러면 기업도시, 혁신도시 해갖고서
곳곳에 선정을 하고 이제 한전도 찢어서 내려가고 어디도 내려가고 그럼 토지 수용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땅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땅 팔아서 부자가 돼요. 이게 거머쥔 돈을 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또 땅을 사요. 인근 땅을 사든 서울로 올라가서 수도권 땅을 사든. 그래놓고 보니까 노무현 2, 3년 차 되던 때 무슨 문제가 발생했더라? 아, 저게 발생했더라는 거죠. 뭐가 발생했느냐면은 집값이 뛰더라. 그래서 노 대통령부터 나타서 붙잡겠다고 그쵸? 결의를 다집니다. 그 결과 부동산 값이 잡혔나요? 잡히지 않는 거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평균적 시각으로 봤을 때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집 많이 가진 사람, 아파트 큰 것 가진 사람들이 떼돈을 막 벌어가더라. 따라서 평등주의 눈으로 교정적 정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저 불로소득 많이 그쵸? 취하는 사람들에게 손 좀 봐야 되겠다. 정의의 시각, 정의의 칼로. 그래서 저 세금 폭탄으로 비유되는 종합부동산세. 그렇게 간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집값으로 연동이 돼요. 그래서 집값이 계속돼요. 잡겠다고 다짐하면 할수록 오히려 오르더라. 바로 이 시기에 자유의 가치, 물론 반쪽짜리, 또 한편으로는 평등의 가치와 다른 시각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공동선을 우리가 구현할 때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회 구성원들을 어떤 태도나 자세로 볼 것인가? 그럴 때 나와 함께 내가 이런 방식으로 대접을 원한다면 같은 방식으로 대접을 해야 할, 예를 들어서 박애가 됐던 또는 자비가 됐던 그쵸? 공자님의 인애가 됐던 이게 교과서 속에 유폐되어 있는데 이게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속에서는 그쵸? 사실은 그 형식적인 좋은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말더라. 그리고 학교와 가정에는 뭐가 침투됐어요? 이기심이 증폭되어 있는 시장의 영역이 이제 학교, 가정, 형제간에도 돈이라면 쌍박질해요. 그렇죠? 그리고 후레자식도 나타납니다. 부모님 빨리 죽어야 재산 물려받을 터이니까. 자,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자유로움을 부과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서 박애, 인애, 사랑, 자비 이런 가치로 자유와 평등을 조절하는, 이렇게 되면 제3정치의 가치 지평이 열리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저로서는 그렇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1, 2정치와 확연히 다른 가치에 대한 공유를 토대로 세상 한번 새롭게 바꿔보자. 이 바뀐 세상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죠? 탐욕으로 사기치고 부정하고 부패 쪽으로 귀결되는 사회가 아니라 배려가 존재하는데 갖춰야 할 자세는 그렇죠? 미덕이 함양될 수 있도록 배려, 존중, 사랑, 자비, 교과서 속의 이야기, 유폐시켰던 것을 이제 회복시켜서 자유평등을 조화롭게 거느리는 새로운 정치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기심이 커가는 사회제도는 위축시키고 미덕이 권장되는 사회 만들기 위한 정치적 지평이 전 열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제3정치의 가치에 대한 우리가 수기와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마음을 모아서 세상 한번 변화보게 시켜보겠다. 이렇게 된다면 그렇죠? 상주한국당은 간사단체로서 연락을 하면서 우리의 뜻 결의를 모아서 4.11이면 좋겠고 그렇죠? 12월 대선까지 가면 더욱 좋겠고 그래서 2010년, 13년부터는 한국 사회가 달라지고 있네. 정치적 뜻을 둔 사람들이 한번 꿈 꾸어보면서 실현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제3정치 운동에 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 대표의 소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대전청년아카데미 박삼종 대표께서 대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청년아카데미 박삼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된 걸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오전에 KTX 타고 시간이 없으니까 올라오는데 택시 타고 왔습니다. 택시 기사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국회 간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아, 살기 힘들다. 자기가 쭉 이렇게 봤는데 정권을 바꿔도 똑같더라. 좀 어떻게 안 되겠냐. 제가 여기 간다고 했거든요. 제1정치, 제2정치 안 된다. 부패한 고리들, 똑같은 대리인들, 독점적인 권력의 카르텔 바꿔야 합니다 하니까 너무 반가워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좀 지지해달라. 친구분들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많대. 자기가 자주 만난대. 그래서 제가 한 분 포섭했습니다. 예. 택시기사분들, 예. 택시기사분들 생각, 왜요? 네트워크가 별로요. 제가 일부러 여기 올 때마다 제가 택시를 타고 옵니다. 한 분씩 포섭하게 돼서. 제가 느낍니다, 그때마다. 아,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선택지가 없다는 겁니다. 두 당 중에 하나만 찍어야 되냐는 거예요. 저기 통합진보당은 보이지도 않는답니다. 거기 이상한 사람들이 갔다는 거예요.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건 좀 먹고 살게 해달라는 거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서민, 노동자, 농민들이 밥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발 뇌물받고 부패한 정치인들을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제 60년이 다 지나갑니다. 양당 독재 구조. 사실은요, 10년간 정치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바뀌지 못했습니다. 똑같았어요. 살만한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신노그룹 똑같았습니다. 엊그저께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죠. 민통당, 저는 도로민주당이라고 민주당이라고 부르는데 명박상성이 아니라 명숙상성이 쌓여졌습니다. 민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당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결국 당대표는 못 만났거든요. 임정희 사무총장을 만나서 만나고 돌아왔던데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쪽이 인기가 있으니까 이 정부가, 이 정권이 거기 막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당직자들이 나와서 막았답니다. 경찰이 막은 게 아니라. 진입하는 걸 막았대요. 그리고 텐트도 경찰에서 텐트는 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못 치게 해. 당직자들이 와서 막았다. 둘이 똑같다는 거죠, 사실은. 만약에 저 오만한 민통당이 제1야당이 제2정치권이 정권을 잡는다면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노동자 농민들이 맞아서 죽었던 삼성 참여정부의 모습을 다시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적대적 동맹관계, 양당 독재의 구조가 또 몇십 년 우리를 휘감아 돌고 가계비 천정, 아이 하나 기르는데 2억 6천만 원이나 들어가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우리 미래 세대까지 우리 자라나는 제가 아이가 셋이거든요. 그 아이까지 불러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깜깜했습니다. 저도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한 가정의 가장이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인데 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희망이 적어 보이고 우리가 비록 소수이지만 제3 정치의 길을 찾아가야겠다. 그리고 그래서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던 진짜 시민주권의 세상, 시민정치의 세상, 시민혁명을 한번 이뤄보자. 놀라운 일이 SNS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40 세대에서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78%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오는 다 개뻥이에요. 30%, 50%, 40%다 개뻥입니다. 국민들이 새로운 제3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예.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시민정치, 시민주권의 동지적 결합이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평과 같은 사람들, 지금 안철수 또 수사가 시작됐죠. 사법살인 나가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제3정치,
우리 플랫폼이 그들을 위한 플랫폼이 되고 그들을 보호해드리고 민의를 따르는 새로운 인물들을 이 대한민국 정치 그곳에 세워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민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언문 채택식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하실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님, 서정민님, 김명애님 세 분입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제3정치 선언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1945년 해방 이래 지속된 보수와 진보의 양당 체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하였습니다. 1987년 이후 민주화의 물결로 인해 한국 정치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지만 민주화 세대조차도 국민을 이념 대립과 지역 대결 구도로 몰아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제 이름만 바꾸어 수명을 연장하는 구태정치, 부패정치, 무능정치는 막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12년 4월 11일 총선을 목전에 둔 지금 우리 국민은 가계부채와 불확실한 미래, 고독과 억압 속에 신음하며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중도 무당파가 50%를 넘고 자신을 지지해줄 정당이 없는 2040 세대가 78%에 달하는 통계 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수 정치 선각자들이 우리 정치의 이와 같은 현실에 개탄하면서 탈이념, 탈지역, 제3정치 지평을 열어내고자 노력해왔지만 양당 독점의 기득권 장벽에 가로막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정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총선을 목전에 둔 지금 안철수 현상이 증명하듯 제3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이제 양당 구조의 낡은 틀을 깨고 새 수를 담을 새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자유와 평등, 진보와 보수의 벽을 넘어 따뜻한 인내와 자기의 정치, 국가와 사회 공동체적 재구성,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 민주화를 실현시키는 제3정치에서 열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치의 역사적 발전과 통일함을 담아낼 새로운 정치 지평을 열어 양당 독점 체제를 종결하고 제3정치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 모였습니다. 이 길을 앞서 걸어온 선배 재원들과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모아 대한민국의 성숙한 정치 발전을 위해 국민 앞에 제3정치 운동의 개시를 엄숙하게 서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 대국민 호소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홍승덕님과 한성무 대표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소문 낭독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여수의 각부에 출마 장고합니다. 예비후보 홍성입니다.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여수 같은 데는 도로에서 차를 향해 한 2시간 절해야 됩니다. 한 2시간 절하고 수건으로 좀 대충 얼굴 닦고 이렇게 타고 나갔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왜 이런 고생을 길바닥에서 하는가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아까 대전에서 올라오신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40년, 50년 동안 뿌리내려온 이 양당 정치 구조, 시민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하는 놈은 그놈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몇 번을 반박하고 사정하다가 저 사람한테 표를 한 표 있더라도 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국민 여러분이
민주당 한나라당 빼고 지금까지 남에게 손길 한번 내준 적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역 정치도 한 사람만 이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치도 썩었습니다. 길바닥에 절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정치 한번 바꿔보겠다고 나왔어요. 우리 꼭 한번 좋은 세상 만듭시다. 고맙습니다. 제3정치 대국민 교류와 호소는 하나, 우리는 양당 독점의 정치 현실에서 지지정당을 찾지 못한 50%의 국민이 열망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관용과 연합정신으로 제3정치의 큰 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제1정치권의 자유와 제2정치권의 평등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제3정치의 가치인 사람 중심의 박애정신과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기존정치의 부패왕릉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인물과 실현 가능한 정책을 통해 추진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역과 이념, 계층 간의 대립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공동체적 가치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관용과 배려, 상생과 창조의 가치로 새로운 정치 환경을 만들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과 평화 통일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는 안철수 현상에 담겨진 국민적 열망을 존중하며 그 열망에 담겨진 새로운 세상을 실현하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 제3정치의 시대적 과오요 소명으로 인식하여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4.11 총선을 대한민국 정치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기를 열망하는 뜻있는 예비 후보들과 원외 정당 그리고 의로운 시민단체 모두에게 제3정치의 대열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여섯째, 국민들께서도 더 이상 사표 심리에 이거한 차악의 선택인 양당에 표를 주지 마시고 정치권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줄 제3정치 세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새로운 대한민국, 평화로운 통일과 1%대 99%의 장벽이 무너져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까지 제3정치 새로운 세상은 계속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경식 의원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경식입니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다른 이쪽 때문에 약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신원문이나 여러 가지 또 분위기나 이런 보면은 정말 가슴 뿌듯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2000년이 오기 직전, 2000년 오기 직전에 시애틀에서 WTO 아마 있었고 그에 대한 그 반대 시위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정치로 체제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그 슬로건이 하나가 아주 참 인상 깊은 그런 슬로건이 그때 제시됐습니다. 그게 무엇냐면은 Another world is possible. 제가 발음이 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그 슬로건이 그야말로 시애틀을 완전히 덮고 그 이후에 많은 이 운동가들에 의해서 그것이 회자되곤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 거기서 말하는 또 다른 세계, 그건 완전히 그 신자유주의의 그 폐해가 극에 달하고 그 자본주의의 그 잘못된 그런 것들이 인류의 혹은 우리 사람의 그 자유와 권리를 옥죄고 있는 그런 그 정치적인 상황, 그렇게 또 우리로서는 이제 뭐 80대 20의 사회가 90대 15 사회가 되고 99대 1의 사회가 되는 이런 그 사회를 우리가 바꿔보자 하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바꿔보자 하는 그러한 그 생각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세계의 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그러한 것이 이제 맥락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녹색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환경 생태를 이야기하고 또 사람의 희망인 이것을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동안의 잘못된 모든 누적된 적폐를 고치려고 하는, 개혁하려고 하는, 변혁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제3정치를 이야기하고 그 길을 가려고 우리가 모여있는 것도 결국은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그런 신념하에서 우리가 모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지금 현재 우리 정치 상황에도 비교해 보면은 기존에 뭐 한나라당이나 또 뭐 민주당이나 또 민주노동당이나 물론 다 당명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당명 바뀐 것을 크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명만 바꾸면 뭐합니까? 그 내용은 그대로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당명 그대로 저는 이 자리에서 부르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집단들이, 정치 집단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 짓거리가 뭡니까?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국민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한국당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5년 전에 창당된 정당이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우리 시민단체 또 역시 기존의 그러한 정치판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뭔가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고 또 다른 세계를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모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4.1 총선을 앞두고 정말 기존의 정당의 그 패러다임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나서는 그런 그 기폭제가 오늘 바로 이 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네, 정말 그 4.1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그 좋은 후보들을 내세우고 또 함께 힘을 합해서 기존의 정치 세력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그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분들이 또 그 각 모임의 대표자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창조한국당에 함께 힘을 합하고 모여서 정말 이 제1위를 가는 이 보수적인 그런 정치 세력들 그리고 또 진보라고 할 수 있는 또 그런 제2의 정치 세력들을 전부 이번 기회에 심판해서
우리 사무기도 가고 제3정치를 우리가 표방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함께 힘을 합해서 작은 차이를 버리고 대동단결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신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3정치협약식이 있겠습니다. 제가 호명해드리는 단체의 단체 대표님들은 모두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회, 대전청년 아카데미, 비전 NK, 바른사회 언론운동, 사람교육희망, 소비자주권포럼, 소통과 대안, 안성의료생명, 와이즈 구조연구소, 제3정치 부산시민연합, 제3정치 대구청년연합, 좋은 여수 만들기, 창조한국당, 청년희망 네트워크, 화쟁정책포럼, 한국전문간호사협회, 희망서초 4.11 매니페스토 운동, 그리고 우리민족 문화살리기 국민운동본부 김구현 이사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힘찬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3정치를 선언하는 구호지창을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3정치로 새로운 세상 만들자. 제가 선창을 하면 다 함께 오른손을 들어서 구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3정치로 새로운 세상 만들자. 제3정치로 새로운 세상 만들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단상 위로 올라와서 함께 기념 촬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들. 현수막 사이즈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현수막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예, 됐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사이사이. 저 뒤에서 빨리 동작 빨리 해주시고. 보신 분들은